그럼 4페이지 친환경 탄성 자동차 제작 세부사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의의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퀴 발명으로 시작된 수송기술 기계장치인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문제로 그 지위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에 내어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실습을 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공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과학적 원리를 실습에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친환경 탄성 자동차 만들기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습을 하다 보면은 실습 끝난 후에 되게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퀴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리수거장 가면은 여러 가지 바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플라스틱 뚜껑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재를 이용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무 막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실습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제작 지침을 보시면 첫 번째 필요한 재료를 재활용으로 대체할 경우 가산점 가지고 있다. 선생님 대부분 여기 지금 나눠준 것들이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것들인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나무 꽂이라든가 병뚜껑, 하드바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나눠준 재료 말고 부족한 경우에 선생님 와서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소형 막대 같은 거, 아이스크림 막대 다른 것도 동그란 것도 나오죠. 뭐 스크류바 같은 경우는 동그란 막대도 나오는데 그런 거 재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탄성 고무줄은 평가의 객관성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것만 사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성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무줄인데요. 이 고무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준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거 사용하시면은 뭐가 된다? 친구들한테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 병뚜껑 지름은 40파이. 파이가 보통 우리가 지름을 얘기하거든요. 지름이 40이니까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4cm를 넘을 수 없다. 뭐 내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장난감 바퀴 막 떼와서 붙이는 학생이 있는데 안 됩니다. 네 번째, 평가는 이해를 실시하며 그중 가장 멀리 움직인 데이터를 최종 평가한다. 그래서 평가는 이해 실시하는데 가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고무밴드를 잘못 감아서 뒤로 간 학생. 출발하자마자 옆으로 확 돌아서 이렇게 한두 칸도 못 가고 벽에 부딪힌 학생. 이런 학생 같은 경우 쌤이 기회를 그냥 한 번 더 줍니다. 그런 학생 같은 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는 2회 실시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것만 평가를 한다. 다섯 번째, 최종 실습 후 포트폴리오 탄성 자동차를 제출한다. 그래서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친환경 탄성 자동차 수행평가 기준안입니다. 읽어볼게요. 친환경 탄성 자동차 만들기 수행평가 기준안 아래와 같다. 포트폴리오 20점 나왔죠.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빠짐없이 모두 기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송장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스케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수송장치 부품들을 자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대충대충 그리지 말고 부품 나눠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험은행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 또는 체크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직접 쓰셔서 내용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내는 날은 언제죠? 예, 처음 세 번째 등교한 날 평가할 때 그날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수행평가 못한 학생이 있어요. 안 내놨습니다. 못 내겠다. 6점이 되겠죠. 20점에 6점이 상당히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시자, 장결자 같은 경우에는 5점을 받게 됩니다. 내려와서 탄성자동차 만들기 20점짜리 평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창의적으로 설계 제작하는다.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 동영상에 나온 자료를 똑같이 만들던가 친구가 똑같이 100개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점차 못 받겠죠. 두 번째, 어, 자동차 제작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가 실습 2시간 동안 선생님이 다니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습 공구 사용이 바르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가 네 번째,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제시하였는가 선생님 아까 제시된 조건 되게 많았죠? 그거 말고 그걸 어겨서 제작했을 경우에는 평가가 좋지 않겠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탄성자동차 핵심사항 일정한 거리 이상을 움직였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칸, 13칸 정도, 두세 칸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정한다? 반의 3분의 1 정도, 33% 정도 해서 12명에서 15명. 이건 반에서가 아닙니다. 정규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8명, 20명 되는 반도 있고요. 적은 반 같은 경우에 8명 정도 되는 반도 있습니다. 반이 아니라 전체 학생, 여러분들이 3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A 정도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나중에 칸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페이지의 위쪽 보면요. 계획하기 나와 있습니다. 계획하기. 실습 계획표 작성하기. 실습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실습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서 며칠 날 뭐 만들고 며칠 날 뭐 만들고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탄성 자동차 옵션 정하기. 여기 볼게요. 자동차 형태, 삼각형이냐 뭐 네모 형태냐, 구동 방식, 전륜이냐 후륜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후륜은 어떻게 구분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쪽을 이렇게 감죠. 뒤쪽을 감고 이게 앞바퀴 쪽에 되겠죠. 이렇게 딱 움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밀겠죠. 요거는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전륜은 어떻게 하냐? 요거를 감는데 요게 이렇게 감겠죠. 감아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더라도 정확히 이게 앞쪽이지만 이 학생은 요게 앞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만들어 요게 바퀴를 이렇게 굴려서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출발한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앞쪽을 돌게 이걸 보통 전륜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타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전륜일까요? 후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는 네, 전륜입니다. 전륜이면서 바퀴도 돌게 되는데요. 좀 고급 승용차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후륜 구동이 많죠. 후륜 구동. 그래서 우리가 타는 대부분 자동차는 전륜이지만 일반적인 고급 승용차는 뭐다? 후륜이다. 후륜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것 중에 4WD 네 바퀴 다 도는 게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뒤 바퀴 다 돌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상시엔 앞바퀴만 돌다가 힘이 부족할 때는 뒷바퀴가 돌다가 이렇게 사륜구동 됐다가 2륜구동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 사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의 개수 보통의 바퀴는 4개죠. 가장 안전하니까요. 근데 가끔 어떤 학생 중에 이렇게 3개로 만드는 학생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3개면은 앞바퀴가 조금만 틀리면 방해가 좀 많이 받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3개도 괜찮지만 4개로 만드는 게 좋아요. 간격도 넓은 학생이 좁은 학생이 있는데 보통 너무 좁으면은 확확 바뀌니까 멀리 못 갈 것 같은데 선생님 보면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바퀴 3개짜리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도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산성자동차 스케치하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성된 자동차를 미리 상상을 해서 이쪽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스케치를 위에서 본 모양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앞뒤 옆에 다양하게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행하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차체 만들기. 그 다음에 축,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 만들기. 그 다음에 차체와 축용 기계도 결합하기. 그 다음에 고무밴드 설치하기. 로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 2, 3, 4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축 미끄럼 베어링 만들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체 크기에 맞게 빨대를 이용하여 미끄럼 베어링을 만들고 대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축을 만든다. 완성된 빨대에 대나무 막대를 넣고 플라스틱 뚜껑 중심 이 뚜껑을 대충 뚫으면 안 됩니다. 꼭 중심에 뚫어야 합니다. 뚫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서 정중앙에 뚫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 8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탄성자동차 제작 과정 작성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평가사항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8페이지를 이런 학생이 있어요. 글자만 쓰는 학생이요.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학생이 점수를 잘 받을까요? 아니면은 글씨도 쓰면서 그림도 그리는 학생이 좋을까요? 그림과 글씨 같이 쓰면 좋겠죠. 그래서 글씨만 쓰는 것보다는 글씨와 그림을 자세하게. 그럼 이런 게 있죠. 완성도만 그리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완성된 과정을 하나하나 글과 그림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완성된 제작 과정을 차례대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이 있으면서 요거 붙여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학생이 선생님 좀 종이가 부족한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4 용지 끼워서 내용을 더 추가해도 됩니다. 그건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요 8페이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험운행입니다. 선생님이 몇 년간 탄성자동차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선생님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5번까지는 이거 말고도 더 추가해서 이 부분에 아까 적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험운행하기 최종 평가전 학교 나오기 전에 시험 운행을 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운행을 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다. 볼까요? 직진 주행 불가능하다. 네, 직진이 잘 안 가는,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앞뒤 바퀴 수평이 유지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바퀴의 지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중심에 축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바퀴 중심에 축을 설치하지 않으시면은 자동차가 위아래로 꿀렁거리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직진성도 떨어집니다. 그 얘기고요. 출발 전 헛바퀴 돌 때 마찰용 고무밴드 설치했냐, 바퀴에 고무밴드 설치했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무밴드 감는 횟수 줄이기. 너무 많이 감으면 회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헛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 중량 늘리기. 무슨 얘기냐? 보통 전륜, 후륜이라고 있다 했잖아요. 전륜인 경우에는 앞에 쪽에,
홀 있는 경우에 뒤쪽에, 그러니까 축이 고무줄이 감겨서 돌아가는 부분 쪽에 무게를 약간씩 늘려줘야 마찰력이 커서 바퀴 헛돌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출발 후 멀리 가지 못할 때 고무밴드 감로에서 늘려주면 당연히 멀리 가겠죠. 또는 차체 중량이 너무 무거운 학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무게를 약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과 미끄럼 배열의 마찰하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본드를 잘못 칠하거나 또는 볼까요? 볼까요? 본드를 잘못 칠해서 여기 붙거나 또는 이 축과 돌리면 돌려오면 되는데 이게 너무 요쪽 분 여기 요 부분 요 분을 너무 이렇게 가깝게 놨으니까 가깝게 되면 돌면서 계속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약간의 간격이 나오게 여기 빨대와 또는 여기 나무 막대와 바퀴가 약간의 간격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간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마찰이 심해서 약간의 간격을 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축과 바퀴에 맞춰가기. 똑같죠? 말씀드린 요 부분, 요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 밴드가 다시 감길 때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무 밴드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딱 풀리면은 여기까지 가버리죠. 근데 가끔 이게 너무 밑에 붙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풀린 다음에 다시 고무밴드가 감겨서 반대로 해서 자동차가 땅 출발했는데 갔다가 다 뒤로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1cm 이상 다시 감기지 않도록 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축의 먼 곳에 설치하라. 먼 곳. 그 다음에 축과 밴드의 거리는 1cm 간격. 마지막 요 끝에 부분이 여기랑 1cm 이상 뛰어라. 이 학생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운행 거리가 계속 줄어들 때 이게 계속 운행을 했는데 계속 줄어드는 학생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될까요? 그렇죠. 차체가 튼튼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은 차체를 뒤틀리지 않게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학생 보시면은 지금 보강 작업을 어디 했을까요? 처음에는 요 대각선이 없었는데 이거 밴드를 가지고 계속 당기다 보면 이 축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빤지 돌다가 나중에는 이게 차체가 휘겠죠.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대각선으로 보강 작업을 했죠. 이런 보강 작업 여기 나왔죠. 탄성력 발생 축에 요 탄성력 발생 축에 보강 작업을 해서 요게 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경우 운행이 계속 준 학생 같은 경우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차체가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문제점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10페이지 넘어가서 평가표는 개인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행 거리표에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출발선의 앞바퀴를 정렬로 출발하며 도착은 뒷바퀴 기준으로 한다. 보통 선생님이 측정을 할 때 복도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복도에 측정하는데 출발은 보통 여기 복도 라인이 있으면 앞바퀴에 맞추고요. 도착은 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라인은 여기고요. 도착은 요 뒷라인입니다. 뒷라인. 뒷라인까지 통과를 해야 개수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손만 떼며 자동차에 어떠한 힘도 주어서 안 돼. 무슨 얘기일까? 출발하면서 이렇게 미는 학생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미는 학생. 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손만 위로 딱 떼야 자동차 움직여져서 절대로 밀지 않도록. 부정행위 하게 되면은 횟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밀지 않고 손만 딱 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성작품. 완성작품을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집에 프린터기 있는 학생은 사진을 찍어서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그렇게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 부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느낀 점. 이번 실습을 통해 뭘 느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기입하시면은 11페이지가 끝나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3주째 나오게 되면은 일반부터 평가하게 되는데요. 평가할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뭐 하라고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가져오다가 또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놓고 오지 않도록, 오늘 평가하는데 선생님 깜빡 잊었어요 하지 않도록 첫 시간은 보통 평가를 하니까 선생님이 앞방부터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뒷방 같은 경우에는 뭐두 번째 시간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주 있잖아요. 3주 차에는 무조건 뭘 한다? 탄성자한테 가져와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날 늦지 않게 가져오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탄성자동차 만들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